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공방송 2부 시작합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이면 국기문란이다. 윤 캠프에서는 시대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여당 얘기 좀 들어보죠.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. 의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어제 뉴스버스를 통해서 공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당시 야당의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보도. 해당 매체에서는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가 곧 후속 보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격앙된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. 이 사건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처음에 이제 보도를 접했을 때는 단순한 의혹 제기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예. 근데 보도 자체에 보면은 전달됐다고 하는 그 서면에 사진이 첨부돼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전달받았다고 주장되고 있는 김웅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누군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서면을 받았고 그래서 당에 법률 담당에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실물도 사진이지만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지목됐던 김웅 의원도 일부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의혹이라기보다는 좀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대상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시기가 총선 직전이었지 않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럼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생각이었다. 혹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?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미 그 고발장이라는 그 서면에 거론됐던 사람들이 총선 후보로 출마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. 손준성 검사는 사실 무근이다.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뭐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될 때 첨부됐던 사진에 보면은 손준성이 보냈다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. 단순하게 나는 아니다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해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빈 공란의 고발장 거기 첨부된 문서가 실명이 언급된 판결문인데 아마 이거를 증거로 네. 활용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. 네. 근데 실명이 언급된 판결문을 아무나 입수할 수 있습니까? 아닙니다. 뭐 많은 매체에서 이미 보도를 했지만요. 실명이 언급된 판결문을 구하려면은 보통 이제 그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예. 또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그 실명이 그대로 기재된 판결문을 구해서 첨부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 또는 그 관련 기관에 있었던 사람이 뭔가 그 문서 작업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에 힘을 보태는 것이죠. 지금 검찰에서 감찰한다고 했는데 네.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 판결문을 뺐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그거를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 구했다면은 누가 언제 구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고발장이 전달됐다고 지금 주장되는 게 4월 3일 무렵이기 때문에 예. 그 무렵에 이 판결문을 다운받은 사람이 누군지만 추려내면은 금방 이 작성자가 누군지도 추측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자, 일단 그러면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? 지금 검찰이 자체적으로 감찰을 한다고 했는데 공수처 뭐 수사 이야기도 나오고 뭐 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? 우선은 법사위를 열어서 좀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자라는 주장이 나와서 오늘 그런 주장을 밝혔고요. 그 다음에 상대 당 간사인 윤한홍 간사하고 이야기가 돼서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일단 법사위는 열기로 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지금 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뭐 특검 같은 것들은 상황을 보면서 좀 판단할 문제이겠죠. 공수처 수사 여부는 뭐 저희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공수처가 굉장히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좀 판단을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예. 일단 그러면 뭐 법무부에서는 감찰 결과를 지켜본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. 국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?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. 그래서 뭐 오늘 법사위원들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밝혔지만
예전에도 이제 검찰에게만 감찰을 맡겨놨을 때 검사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 이제 감찰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는 결과가 굉장히 초라한 경우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합동 감찰을 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. 법무부와 검찰이 한꺼번에 같이. 그래서 저희들은 법무부가 좀 나서서 합동 감찰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? 만약에 이것이 단순한 정치 공작이다라고 한다면 야당 대선 후보들은 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. 아시다시피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굉장히 중대하다,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뿐만 아니라 뭐 유승민, 최재형 뭐 많은 야권의 대선 후보조차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 공작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식의 주장은 좀 물타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지시하거나 혹은 묵인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.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금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? 실제로 이제 이 기사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인데요. 이 기사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 손준성 검사는 사실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.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당시. 그리고 또 대검에 속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서로 의사 연락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. 근데 이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손준성 검사가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뭐 지시는 있었다, 묵인이 있었다 이것을 수사로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렇습니다. 사실 뭐 둘 사이에 내밀하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됐다면은 그거를 밝히는 거, 심지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그걸 밝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진 않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어려움이 있긴 있겠지만 또 수사를 통해서 또 밝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.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요.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의혹 단계이긴 합니다만 뭐 권력의 사유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사실로 드러나면 과거 정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서 하던 그런 공작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. 이 사건이 미칠 파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.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총장과 총장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야당을 통해 가지고 고발을 사주했다. 이렇게 되면은 이건 진짜 완전 개인적으로 검찰이란 권력을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심각한 거죠. 그래서 파장이 엄청 날 거라고 봅니다.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 문제거든요. 그런데 그 고발장에 이름이 올린 사람들 대부분이 결국은 그 보수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발이 됐고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를 받았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고발장에는 국민의힘으로 돼 있지만 혹시 그 국민의힘 아니고 그 보수 단체들 지속적으로 고발을 했던 그쪽하고 혹시 뭐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이런 의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떻습니까? 실제로 그래서 지금 그런 의심도 좀 드는 거죠.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민의힘이 고발을 안 했다 손 치더라도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뭐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고 나면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그럼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기소하는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됐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흐름에도 혹시 뭔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아마 이제 지금 처음 보도한 이 매체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보도를 하면서 드러난다거나 또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자료하고 그 보수단체의 어떤 고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다면 만약에
유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더 그런 추정과 의심의 힘이 붙겠죠. 예. 알겠습니다. 자, 민주당 경선 이야기도 연결됐으니까 좀 해보죠. 이번 네. 주말에 첫 번째 지역 순회 경선 충청도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고 결과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. 아마 권리당원들은 이미 투표를 온라인으로 했을 것 같고요. 네.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 결과를 예측하고 있습니까? 저희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예. 하는 거죠. 예. 다만 이제 이길 때 과반을 넘어서 이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. 그것을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뭐 전문가들 이야기는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대로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, 뭐 40 초반에서 뭐 많이는 50%까지 보고 있던데 의원님 개인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? 사실 투표율이 중요한데요. 예. 지금 권리당원 분들 투표율이 조금 낮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예. 그 투표율이 좀 낮게 되면은 뭐 전통적으로 좀 조직세가 강한 쪽이 많은 비율의 투표를 하는 것이 나타나죠. 투표율이 높으면 조직세와 상관없이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후보가 많은 표를 투표하게 되고요. 예. 근데 투표율이 좀 낮아서 약간 이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예. 하여튼 끝까지 열심히 해서 과반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.